네, 트리에 대해서 한번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트리는 뭐 역어로 트리 이렇게 하고요. 뭐 한글로 수영도다 해서 나무의 형태를 띈 그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명제와 논리 이렇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우리 집합을 배웠고 그 다음에 수 체계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계, 그 다음에 함수들을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정리를 좀 우리 해보면 이 명제와 논리는 일종의 집합에 이제 들어가는 원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원소가 들어갈 것인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 좀 얘기했고요. 보통 우리 0과 1 true, false로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집합을 공부했죠. 그래서 이 집합이 우리 어떻게 보면은 그 자료를 담을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체계를 했는데 이 집합을 근간으로 해서 그 수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수의 개념을 이야기했었죠. 보통은 우리 이제 보면은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서 이제 수의 체계를 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의 체계도 사실은 이제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종류를 또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관계에서는 순서쌍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집합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합에 대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이제 순서쌍을 만들어냈는데 순서쌍의 집합이죠. 순서쌍의 집합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이 순서쌍을 얘기할 때 x, y처럼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정의역이라고 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공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혹은 뭐 치역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함수를 이야기할 때 함수는 관계의 특수한 경우다, 특수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special case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 순서상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집합과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이 관계의 부분집합일 뿐입니다. 이 부분집합인데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모집합이 있잖아요. 모집합에서 부분집합을 끄집어낼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혹은 제약 조건을 부여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들만 뽑아서 집합으로 만들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래프는 이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그 논리 흐름에 따라서 관계처럼 일반화된 일반화된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프 얘기할 때 우리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되게 알고리즘적인 측면이나 그래프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그래프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학부생 수준에서는 학부 수준에서는 참 다루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학부생에서 이제 대학원생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그래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거의 모든 공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래프가 되겠고요. 이 그래프에서 특수 케이스로 이제 뽑아져 나오는 것이 이게 트리죠. 이 트리는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제 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그 컴퓨터 공학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특별히 그 검색에 있어서는 이 트리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그래프에서 특수한 조건 혹은 그 제약 조건들을 부여해서 트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래프의 부분 집합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트리의 기본 개념,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방향 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프에서 이제 방향이 있는 그냥 지향 그래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제 트리도 이제 그래프의 부분 집합이다 보니까 지향 그래프에서 일부분을 뽑아내서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검색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바이너리 트리, 이진 트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생성 트리라고 했는데 신장 트리라고 합니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트리에 대한 활용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트리는 이제 그래프 모양이 나무를 거꾸로 세워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리는 이름이고요. 뭐 나무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의 형태라서 트리라고 이야기하거나 그 다음에 수용도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프의 특별한 형태다. 제약 조건을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공학 분야에서 스페셜 케이스다 아니면은 특수하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제약 조건이나 특정 조건들을 많이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다, 일반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얘는 제약 조건이 없다. 그래서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특별히 뭐 이진 트리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많이 했고요. 산술적인 표현이나 자료 구조들을 통해서 매우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관계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부분 순서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부분 순서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집합의 원소 두 개를 끄집어 와서 그거를 이제 정렬할 수 있다는 두 개의 대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대소 비교가 가능하면 우리는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레이 이렇게 있고요. 어레이 0부터 10까지 이렇게 있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정렬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 가운데 기준 5번째 원소의 값이 있을 거예요. 이 원소의 값이 있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 A라고 하면 이 5번째 원소의 값이랑 A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한 다음에 A가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왼쪽은 이제 탐색 영역이 아닌 겁니다. 탐색 영역이 아니고 오른쪽이 탐색 영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우리의 탐색 영역이 있잖아요. 요거를 줄여가는 거. 이거를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할 정보법이다. 디바이드 앤 컨커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할 정보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이제 트리 구조인데요. 이 트리는 구조적으로 이런 그 부분 순서 핫세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핫세 다이어그램은 우리 그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죠. 이 트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탐색 영역을 줄여갈 수 있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트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소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고요. 이 원소들의 값이 여기 다 있고 이 원소의 값을 검색을 할 때 탐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소 관계를 비교해 가면서 이제 트리를 가지고 이제 트리를 순회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 트리잖아요. 이 트리 자체는 그래프이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트리가 그래프의 특수 케이스다, 특수한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 트리를
그래프에서부터 트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거죠.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게, 어떤 특징을 가지도록 트리를 구성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구조에서 공부하는 것들 있죠. 자, 자료 구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AVL 트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바이너리 트리도 있고, 힙도 있고, 뭐 레드 블랙 트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트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트리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이게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트리의 기본 개념인데요. 정의가 중요하죠. 이 정의를 보면 트리라는 것은 재기적으로 혹은 리컬시브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 또 강의로 한번 다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이 트리 재기적이라는 말 자체는 큰 구조를 이루는데 이 큰 구조 안에 동일한 구조를 가지면서 더 작은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리를 할 때, 자, 트리를 보면은요, 루트 노드가 이렇게 있고요. 정의할 때 루트 노드가 하나 있고, 이 루트 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 트리가 또 있습니다. 서브 트리. 자, 그러면은 트리인데, 루트 노드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서브 트리가 이게 달려 있는 거를 우리 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트리인데 트리가 작은 트리들로 구성되어 있는 큰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재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다 트리가 되는 거죠. 리프 노드부터 시작해서 노드 하나만 있는 경우, 지금 여기서 정의할 때 우리 트리는 이제 n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나머지 노드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루트 노드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하나만 보더라도 트리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트리를 두고 중간에 노드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리프 노드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런 형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 노드가 하나도 없는 트리들 레벨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식 노드가 있는 트리 하나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요거 지금 제가 그림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가 있다고 했을 때요. 자, 여기는 이만큼은 각각의 트리입니다. 네. 이거를 빨간색으로 이렇게 트리고요. 각각에 대해서 트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이만큼이 또 이게 트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트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재기적인 구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 비슷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 안에다가 이렇게 두고 여기 안에서 사각형 모든 종류의 사각형을 전부 다 구해봐라,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도 사각형이고 이렇게도 사각형, 각각에 대해서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사각형, 뭐 이렇게 찾아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재기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기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 각각에 대한 그 파란색, 빨간색 뭐 이게 이제 서브 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의를 하죠. 자, 트리의 기본적인 개념들 예제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이 트리가 사이클이 있으면은 또 트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루트 노드에서부터 리프 노드까지 가는 경로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1번 케이스에 대해서는 지금 1번, 2번 두 가지 패스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트리가 해당되지 않고요. 2번에 대해서는 A에서부터 D까지 가는 패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3번과 4번에 대해서는 둘 다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키리오프에 있어서 회로 이론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화학에서도 이제 트리 개념을 도입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화학 전공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프 이론과 이산수학이라는 이 학문 영역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다른 학문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성질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은 화학식은 같은데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지는 구조. 네, 그래서 아이소모픽하다, 아이소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아이소모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같은 화학 구조 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화학식 자체는 구성은 동일한데 그 구조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리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쪽 학문 분야에 아주 큰 브레이크스루를 이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응용 분야 최적화 문제, 구조,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 정렬에 대한 거, 그다음에 그 언어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 데이터베이스 구성하는 거, 어떤 조직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래서 권한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직급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런 트리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A가 루트 노드고요. 그 다음에 B, C, D, E, F, G, H, I, J, K, L, M 요게 다 이게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프에서는 vertex라고 하고 엣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트리에서는 이제 노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있어서는 자식 노드가 있는데 B, C, D가 자식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L, M, K, L, F, G, M, I, J 요것들은 지금 우리 뭘 얘기하냐면 리프 노드, 네, 잎사귀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KL에 있어서의 페런트 노드, 그러니까 부모 노드는 E가 되겠고요. F와 E의 페런트 노드는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조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K는 K의 조상하면 A가 K의 조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용어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자, 가까이 대해서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루트는 시작 노드입니다. 그래서 트리의 시작이다. 예, 시작이고요. 자, 어떤 노드의 디그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래프에서의 디그리는 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의 개수였는데 이 트리에서의 디그리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브 트리의 개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디그리 이야기할 때, 우리 얘기할 때, 인바운드, 엣지, 아웃바운드, 엣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렇게 있는데, 아웃바운드 엣지에 대해서 디그리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리프 노드 이야기했었고요. 자식 노드는 어떤 노드의 서브트리의 루트 노드를 자식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페런트 노드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식 노드의 반대 계엄으로 B 노드의 A는 B의 부분 노드는 A고 G의 부분 노드는 C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바운드 엣지, 아웃바운드 엣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인바운드 엣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모에서부터 이제 자식으로 오는 엣지가 되겠고요. 아웃바운드는 부모 노드가 그러니까 인바운드라는 것 자체가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이게 말이 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자식 기준으로
부모에게 받은 엣지가 아웃바운드고, 그 다음에 부모 기준으로 자식으로 나가는 엣지가 아웃바운드 엣지가 되겠습니다. 자, 형제 노드는 동일한 부모를 가지는 노드인데, 이 노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 BCD가 이제 그 형제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중간 노드, 인터널 노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루트 노드도 아니고 리프 노드도 아닌 노드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게 서브트리로 보게 되면은 이 각각의 중간 노드들도 다 루트 노드인데, 지금 어떤 하나의 커다란 트리를 놓고 봤을 때 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애들을 이제 중간 노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앤세스터 조상 노드인데, 루트 노드부터 해당되는 노드, 이 말이 지금 되게 이상하죠. 요게 틀렸어요. 다시. 어떤 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루트까지 이르는 경로에 나타나는 모든 노드들을 어떤 노드 A라고 합시다. 어떤 노드 A의 앤세스터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디센던트는 그 해당 노드에서부터 잎 노드에 있는 모든 경로상에 나타난 모든 노드들, 어떤 노드에서부터 시작해서 리프 노드까지 이르는 모든 노드들을 이야기하고요. 자, 레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루트의 레벨을 0으로 놓고 자손 노드까지 내려가면서 한 단계씩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벨은 경로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트는 이제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레벨로 깊이다, 뎁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 루트 노드에서부터 에서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의 길이 중 가장 긴 것이 이제 하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트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하이트를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진 트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진 트리를 이야기할 때 포와 이진 트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풀 바이너리 트리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로그에 이상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로그 2의 그 노드의 개수 형태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경우에 이게 이제 트리의 하이트를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제가 수업 시간 때 이야기했던 게 이게 각각에 대해서 비교 횟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의 높이를 낮게 가져가고 뚱뚱할수록 좋다. 이 트리의 하이트를 낮게 가져간다는 말은 비교 횟수가 적다라는 얘기고요. 뚱뚱하다 이렇게 하다라는 말은 스퀴드한 게 없다. 그러니까 편중된 게 없이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지 이제 그 검색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을 쪼개는 것, 요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리프 노드 D, E, G, F 이렇게 되고요. 죄송합니다. D, E, G네요. F는 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죠. 트레의 높이는 하나, 둘, 세 개에서 레벨이 이제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의 차수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차수는 지금 보면은 C, 보면은 디그리 2, 아웃바운드 엣지의 개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G의 조상 노드 이렇게 하면은 A, C, F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증명할 때 n개의 노드를 가진 트리는 n-1개의 연결선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루트 노드, 이제 여러분들 요게 제가 수업 시간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설명을 못했는데, 인바운드 엣지 하고 아웃바운드 엣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인바운드 엣지는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 엣지는 나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엣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요 두 개가 같이 이제 페어가 돼야 돼요. 그죠?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게 있고 아웃바운드하고 인바운드하고 지금 이제 매칭이 돼야지만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엣지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노드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루트 노드에서부터 나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 얘는 그 인바운드는 없고 아웃바운드만 있어요.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인터널 노드, 중간에 있는 노드를 보면은 인바운드 있고요.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리프 노드 보면은 얘는 인바운드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끝에 있는 거 지금 보면은 요 끝에 있는 노드들은 아웃바운드만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사용돼요. 그 다음에 그 인바운드 리프 노드도 보면은 얘도 한 번씩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애들은 두 번씩 노드가 사용이 되겠죠. 이 두 번씩 사용될 때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 2의 n 두 번씩 모든 노드들에 대해서 두 번씩 활용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대한 애들만 빼버리면 그래서 나눠주면 n-1개의 엣지가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n개의 노드 이렇게 해보면요. 그래서 n-1개의 연결선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동치 관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G라고 했는데 G는 트리다. 요거 이 스테이트먼트하고 G는 연결되어 있고 M은 요 M이 엣지의 개수죠. n-1인 경우. 자, 그래서 이 n-1인 경우가 이렇게 되게 중요한데 이 n-1을 하게 되면 n이 사실 이것도 다 자세하게 증명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n이 n-1개보다 많으면 엣지가 n-1개보다 많으면 사이클이 생기고요. n-1개보다 적으면 그래프가 쪼개집니다. 끊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결되어 있고 한 연결선만 제거하더라도 G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게 2번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을 가지지 않고 n-1이다. 같은 얘기죠. 자, 어느 한 연결선만 첨가하더라도 사이클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봐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증명하는 것들 별도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개의 정점, 노드를 가지는 트리는 몇 개의 연결선을 가지는지 알아보자 하면은 그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돼서 n이 13이 되겠습니다. 자, 트리가 n트리, n어리 트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중간 노드들이 n개의 자식 노드를 최대 n개의 노드를 가질 수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n이 2인 경우에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방향 트리는 우리 지향 그래프에서 이제 방향이 있잖아요. 엣지의 방향이 있는 건데 지향 그래프의 부분 집합으로 트리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성질을 만족하는 이제 방향 그래프인데요. 자, 선행자가 없는 루트라고 불리는 노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루트에서는 모든 모드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있어야지만 방향 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를 제외한 모든 노드들은 오직 한 개의 선행자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sentence가 있으면 subject, predicate 이렇게 해서 어떤 문장을 파싱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진트리 이야기하는데 이 방향트리에 대해서도 우리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이 이진트리가 사실상 여러분들 학부 수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다른 거 트리에 대해서 다른 거 많이 잊어버리더라도 이 이진트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딱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진트리는 이제 공집합이거나 그 다음에 루트의 왼쪽, 오른쪽,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브트리를 최대 두 개까지만 가질 수 있는 트리를 이진트리라고 하고요. 스퀴드 바이너리 트리에서 어느 한쪽으로만 편향된 트리 구조가 이제 사양 이진트리가 되겠고요. 풀 바리언트, 포화 이진트리, 그 다음에 완전 이진트리, 뭐 이렇게 있는데, complete binary tree라고 하는데, complete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높이가 k이고, 레벨 1부터 k-1까지 모두 차 있고, 레벨 k에서는 왼쪽 노드부터 차례로 차 있는 이진트리를 complete binary tree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차 있거나, 다 차 있다는 말은, 이제, 인터널 노드 있죠? 인터널 노드의 자식이 모두 채워짐. 두 개씩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개씩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컴플리트 하다 라는 말은 왼쪽에 비어져 있다고 비어져 있다면 왼쪽에 다 채워져 있다. 이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full binary tree는 리프 노드가 아니면 인터널 노드, 모든 인터널 노드에 대해서 전부 다 두 개씩 자식 노드를 가지는 경우 이제 포화 이진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트리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